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새벽에 좀 상승이 가능할 만한 주식, 당일날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까, 이런 걸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오늘 막 상한가를 간다거나 막 급상승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성적이 좋고, 또 바로 급등은 안 해도, 2, 3일 정도 지켜보면 또 좋은 성적들을 내주기도 합니다. 네, 전일 시황 정리하는 걸 저녁도 올려놓고 그 시황 정리하는 종목들 중에 좋아 보이거나 자 괜찮은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 며칠간 계속 살펴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미넨지죠. 미넨지를 지금 3, 4일째 계속 찍고 있는데 자 미넨지의 흐름은 이렇게 돼요. 자 월봉에서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5개월 선이 60개를 뚫는 골든 크로스 상황에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좋은 모습이죠.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 어제 하루 쉬었죠. 뭐 맨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죠. 자, 상승했다 하루 쉬고 또 5일선 타고 올라가죠. 이런 모습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이를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은 주봉에서 우선을 잘 지켜주는 일봉에서 중요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민엔지는 이베이 매각하고 좀 관련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이베이 매각이 얼마 안 남았죠. 본입찰 임박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7일날 그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본입찰이 오늘 7일로 이제 예정돼 있는데 이 그 이베이 코리아를 서로 가지고 하려는 가는 업체들이 많죠. 지금 이제 쿠팡이 어째 크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신세계는 이제 네이버랑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게 들어간다는 기사들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자 SK텔레콤과 자 MBK 파트너스 이런 회사들도 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가능성도 있고 이런 만큼 이베이 매각에 관한 그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이 미넨지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자회사 중에 세틀뱅크라고 있어요. 이 세틀뱅크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 옥션에서 간판 결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자회사를 갖고 이 세틀뱅크를 자회사로 둔 미넨지가 조금 특별히 좋은 이런 이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추세가 잘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런 이슈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그 자리가 엄청 높지 않죠. 이 한국마이너리티가 지금 이제 이틀째 5일선 찍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베이 코리아 관련해서 파트너사인 이베이 코리아의 파트너사인 한국마이너리티가 굉장히 강했었죠. 이렇게 가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자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크게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죠. 이렇게 이베이 매각 관련해서 조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이제 미넨지, 한국마이너리티인데 사실 한국면을 대비 기술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13,000원대를 한번 맞았어요.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뚫을지 안 뚫을지 미리 맞출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면 한 번 더 상승할 수는 있고요. 일단 조금 부담감은 있어요. 월봉에서 높은 거에 대한. 근데 미넨지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세틀뱅크 간판결제라는 친구를 갖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월봉색이 높은 위치가 아니죠. 엄청나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또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거죠. 주식은 반드시 우상향으로 추세가 살아날 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미넨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이 웹스라든가 자연광경 이런 종목들이 거의 크게 급등했죠. 보시면 이제 이게 정치 테마주름 엮여져 있는데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크게 올라갔어요. 자연광경도 보고 웹스도 보면 자 이렇게 상한가 시연을 했고 역시 추세죠. 이렇게 그 월봉에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 음,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와중에 주봉에서도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주식은 5선 차 이탈 안 한다고 그랬죠. 잘 타고 올라가다가 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전에 또 뭐 급등한 이력이 있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상한가를 가는 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시게 되면
NX라는 종목이 좀 크게 갔죠. 이제 이렇게 재건축론의 강세 이렇게 하면서 역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요새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또 다시 이슈가 돌아오는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물론 이제 그거기서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또 좋지만 약간은 좀 정치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는 게 사실이고 NX 같은 주식도 역시나 월봉에서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는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된 상태에서 크게 올라간 거죠. 주봉에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우선 회복해 올라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인테리어 관련주 중에 이제 오늘 바로보다는 뭐 오늘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며칠 쉬었다 갈 수도 있는 즉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종목주가 대림비행코죠. 자, 대림비행코를 보면 월봉에서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는 미렌즈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높지 않은 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돌파 이렇게 안착하고 있죠. 저번 주에 5선을 깨면서 3주간 조정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 이렇게 조정을 잘 하고 있고 5선만 돌파 안착해 주면 충분히 다음 주에도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좋게 이렇게 추세를 쫙 유지하다가 자,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이 다시 들어왔는데 21선 회복해졌죠. 이 친구 21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쭉 이어가죠. 뭐 하루 이틀은 쉴 수도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조용하던 거래량에 비해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얼마든지 좋은 현상이고요. 특히 이때의 위치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고 낮다는 점. 자, 현재 주가 위치는 월봉에서 보는 거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 높아 보이지만 월봉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추세를 유지하는 건 주봉이 잡아줘요. 추세가 무너지고 있을 때 주식을 사면 굉장히 고생해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주식을 건드렸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질 때 건드렸다. 그러면 물타기라도 의미가 없어요. 물타기라면 손실이 더 커지죠. 근데 상승 추세에 건드렸다. 분할매수 하면 더 커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줍니다. 대림비행코의 재무 상태를 보면 이래요.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가 자, 매출이 2,400억, 2,300이 더블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럼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림비행코 또한 반드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대림비행코가 이제 그 인테리어 관련주죠. 저번에도 한번 그 서울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막 벽산 하트 엄청 핫했었죠. 벽산 같은 종목. 근데 크게 두각을 못 받게 했어도 꾸준히 잘 올라가던 주식이죠. 하루하루. 이렇게 뭐 엄청나게 상한가를 막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듯이 대림비행코도 역시 그런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봐야 될 주식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제 또 특히 이제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가 이제 가운전선이라든가 이제 얼마 전에 대원전선 상한가를 났었죠. 가운전선을 보면 이렇게 상한가 시연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가운전선은. 근데 또 약간은 정치 쪽에 엮인 이런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이 4차 철도망 계획이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썩이는 지방 대도시들, 뭐, 이렇게 GTX-D, 그리고 Y자 노선 등, 이 4차 철도망 계획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철도 관련주들이 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관심 가졌을 만한 종목이 저 우원개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자, 우원개발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월봉에서 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를 잘 유지해가고 있고, 예전에 뚫어줘야 될 변곡점들을 다 뚫었죠. 자, 이 변곡점에 다 뚫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물대를 다 뚫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위에 있죠. 물론 당연히 변곡점을 깬다든가 미국 시장이 안 좋다든가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으면 무너질 수 있지만 당연히 시장이 살아나면 좋아지는 거죠. 특히 전 철도망계획 관련해서 이 그 철도주들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드디어 오선 회복해주고 있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 목요일 금요일 오선만 잘 회복해주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선 위에 출발할 수 있으면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날 수 있죠. 이 상황을 일봉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해서 우상향으로 올라오다가 급락하기는 했어요. 그때 이제 우원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아티아나 모든 철도주들이 다 그랬는데 특히 지수 무너지면서 다시 뺑글 돌아서 21선을 회복해 주었죠. 자, 이 21선을 회복해 주는 자리가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 주는 자리고 월봉에서는 박스권 돌파와 함께 추세를 유지하는 이렇게 좋은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 개발은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이고 오늘 바로 급등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럼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음 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 주봉의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 우원개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보시면 시총이 1,300억짜리가 매출이 2천억, 3천억씩 나요. 굉장히 좋은 회사죠. 자, 그래서 현금 유보율이 1000%, 부채가 60%, 재무적으로도 꽤 단단합니다. 요새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 계열들의 이제 주가가 핫한데,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보면 두산중공업하고 468억 원 규모의 이렇게 계약도 했고요. 또 포스코건설하고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사업 간접자본 SOC 투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조금 크게 수혜를 받는 게 이 우원개발이라든가 이런 철도 관련주들이에요. 그 철도 관련주들 중에 이제 현대로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 좋죠. 현대로템도 보면 월봉에서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돌파와 함께 안착하고 다시 돌아나가고 있죠. 현대로템의 추세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저 이때부터 영상 찍어드렸죠. 새벽에 이제 현대로템 좋다고 꾸준히 우상향 잘하고 있죠. 하루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잘 타고 올라가다가 그냥 빵 때릴 수도 있고 이대로 쭉 하루 음봉 하루 양봉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잘 타고 갈 수 있죠. 현대로템도 자 꾸준히 같이 보셔야 돼요. 우원개발 볼 때. 철도 관련주들 사실 많아요. 대하TI도 있고 대하TI도 보면 예전에 남북 관계로 인해서 이제 철도 관련주 사실 대북 관련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드디어 5개월 선이 20개월 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 상에 와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단단하게 5선이 잘 버티고 있죠.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잘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일봉에서 보시면 21선 잘 타고 올라가는데 21선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근데 이제 대하TI나 우원개발하고 틀린 가장 큰 거에 하나가 뭐냐면 이 PBR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재 장부 가치보다 4배 정도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6,000원에서 사를 나누기 사를 하면 한 1,500원, 1,400원대 있어야 될 이제 원래 가치인데 4배 정도. 물론 이제 주식이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거다 보니까 기대 가치가 있어서 더 올라가기는 해요. 그거에 비해서 우원개발은 많이 싼 편이죠. 1.16이니까. 만약에 1.16인 주식이 4배가 간다면 지금 주가에 28,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개발이나 이 현대로템 쪽이 조금 더 투자할 가치나 매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가온전선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제가 어제 이제 마감 시황 영상 찍으면서 전기 관련주를 좀 관심 가지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선도전기라는 종목인데 선도전기를 보면 자 월봉이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생겼죠. 이렇게 자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또 하나 자 우상향이 잘 뻗어 있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한번 깨지면 주식이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죠. 물타기 하면 큰일 나죠. 하지만 한번 추세를 타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주식을 모아갔으면 엄청나게 크게 벌죠. 자 선도전기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뻗어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 추세의 상승과 하락의 약점 5주선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봉의 5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5주선하고 10주선 요 간격을 이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격이 클 때 5선을 깨놓으면 위험한데 다 붙어 있죠. 붙어 있어 살짝살짝 깨도 언제든지 돌아가죠. 자 선도전기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 턴을 해서 이번 주에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저번 주 저저번 주라는 게 결국 5월 달 얘기인데 저번 달에 이렇게 한 달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모습에 있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5일선이 20선 뚫는 골든크로스에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 쉴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변곡점 위에서나 이 근처에서 출발해주면 바로 뚫고 크게 상승할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도전기도 반드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해요. 월봉의 추세, 즉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돼 있고 주봉에서 조정권위의 추세를 유지하려는 현상이 있으면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이 선도전기의 시총이 1,300억, 죄송합니다. 선도전기 시총이 730억짜리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PBR이 0.77, 장부가치상 5,200원짜리가 0.77을 받고 있으니까 비싼 건 아니죠. 또한 7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800억, 자기 시총보다도 높은 매출을 잘 올리고 있죠. 자, 현금 유보율이 657%, 부채비율이 88%.
시총 700억짜리가 매출을 800억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PBR이 0.7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찾아가면 5,200원이 되고, 자, 주식들이 보통 꿈을 먹고 산다고 하면 사실 이 장부 가치보다는 더 받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이고요. 실적으로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월봉에서 추세 같은 걸 잘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도정기도 신경 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이 전기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꼭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바로 페인트 관련주예요. 그래서 페인트 관련주 중에 이제 노르페인트하고 강남제비스코를 볼 건데, 자, 노르페인트를 보게 되면 시총이 2,800억짜리죠. 2,800억짜리가 매출이 6천원씩 올리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보 현금 유보율이 3,000%가 넘고 부채가 100%,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장부 가치상 16,000원 받는 주식이 0.87배 받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이제 싸게 받고 있는 건데 실제로 괜찮죠. 그리고 약간 또 정치 테마주 엮여 있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강남제비스코는 더해요. 이 친구는 시총이 1,800억짜리인데 매출이 거의 3,000억, 3,400억씩 올려요. PBR이 0.3입니다. 보통 장부가치상 9만 원짜리가 시장에서 3만 원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제비스코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인덕대하고 도로 교육 양해각서라든가 뭐 신제품이라든가 이렇게 제비표 페인트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비표 페인트가 강남제비스코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이제 실적이라든가 기대감이 있는데 이 주식들이 싸다는 얘기죠. 물론 이 그 지표적으로도 보면 자, 이게 월봉 차트인데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죠. 그러면서 5개월 선이 60개월 뚫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그 아직 5주선의 목을 못 해줬어요. 하지만 지금 숨어 들어간다면 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월봉에서 5개월 선과 60개월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손절이 맞아요. 아무리 주식이 싸도. 그렇지만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지켜줘야 될 원형으로 둥그스럽게 들어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가격으로 보면 28,400원이 돼요. 따라서 28,4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주식은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가격은 5월 4일날 좀 무너졌을 때 28,200원 이 가격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28,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좋고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자, 노르페인트를 보면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5개월 선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노르페인트는 15년도 8월 달에 형성된 12,400원대 여기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죠. 자, 옛날 매물대가 돼요. 이때는 5월 달에 저점인데 정확히 가격이 저점이 12,3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회복해주고 있죠. 5주선은 제가 저기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유지하는 걸 보여주는데 5주선의 가격이 13,600-700원이기 때문에 13,600원대만 잘 유지해주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죠. 일봉에서 이제 3일째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추세를 유지해서 빵 때릴 수 있는 게 노르페인트죠. 따라서 이렇게 노르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이렇게 페인트 관련주도 꼭 같이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간이 사실 2시 반이에요. 이제 2시 반 정도에 작업하고 편집해서 한 5시쯤 올려드리는데 이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보는 게 좋겠죠. 물론 미국 시장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꼭 좋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도 좀 영향을 받죠, 항상.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해외 증시를 보면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엄청나게 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잘 이겨내는 거죠. S&P 500이 아까까지만 해도 좀 올라갔었는데 0.02% 정도 밀리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이 0.02%, 다우산업이 0.01% 올라가고 있습니다. 2시 좀 넘어서 미국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만 해도 약간 괜찮았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2시 반이니까 이따 끝나는 장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크게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약간 들어왔죠.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어제 조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한 방향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